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29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한 3번 정도는 동영상 보셨습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영어 공부하게 되면 알파벳을 먼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지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듣고 나면 바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신문 보듯이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뭘 외운다 그 생각보다는 이게 어떤 제도인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이해가 되어 있는지 반복해 보시면서 얘를 숙지하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는데 그 전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죄다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 우리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꼭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원칙에 관한 사항 당연하고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추가 세분한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국장 빠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이다.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내용 잘 숙지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전산택, 도시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의지하는 것과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거나 보전산지가 지정고시되게 되면 더 이상 관리지역 아니었죠. 그걸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매년 시험에 반복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외우듯이 정리하기로 했고 모의고사 보게 되면 그 직전에 책상 위에라도 적어놓고 컨닝 하시더라도 한번 해놓습니다. 그게 3번 정도 반복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선에 관한 내용은 잘 정리되실 겁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와 관계된 사항은 우리 시험에 하나 이상이 출제되게 됩니다. 우선 용도 지구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 취계, 특보, 경보고, 방방이란 말 정리해 주시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가지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했었습니다. 그 종류에 관한 사항 정리해 주셔야 되죠. 특별히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이란 말,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주산관이란 말, 그리고 우리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나 방제지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도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칙이 시험에 나옵니까? 예외가 나옵니까? 예외. 특히 국장을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4개, 조례에 관한 사항 2개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대상은 특경, 특중이란 말로 정리하는 것과 두 번째, 연한 침식이란 말이 붙어있는 방제지구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11개이죠.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그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절차, 국장 빠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납니다. 이러한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는 목적은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문제가 많아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기 위해 11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라는 것까지 정리되셨고, 만약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당연히 건축하고, 추가적으로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4개는 안 됐습니다. 대규모 자동차 공장과 반도체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월급 집에 잘들 구하게 하기 위해 단란주점과 안마시설소 건축할 수 없다. 어린이나 어르신 안 계시죠. 그래서 노유자 시설 건축할 수 없다.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까지 어느 정도 정리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조례로 용도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 가하는 게 원칙인데 4개 예외. 고도지구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 높이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국토법령.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골 마을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건축할 수 있는 것과 건축 못하는 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했고, 최소한 4층 이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집단취락지구의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었던 것,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과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수립하는 경우라면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1차 토지이용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국지적으로, 미시적으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2차 토지규제입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1차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외 4개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동영상 보시고, 동영상 수업 다 끝나셨다고 하면 바로 관련된 교재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내 걸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나가십니다. 우리 교재 129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그래서 토지이용부터 제한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이것이 행위 제한이죠.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주었습니다. 시가지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그 종류로 우리는 개시 수도란 말을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 흐리티처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설 영종도 일대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최초 지정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가화란 말에 방점치고 나라에서 신도시 만들어주는구나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핵심은 조정에 있죠. 시가 조성 시기를 뒤로 연기시키는 것이 바로 시가조정구역의 특징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만들면서 바다를 일대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굴 양식장은 통영 앞바다이죠. 그러한 곳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지정하는 제도인데 제가 고땡땡 변호사님 이야기 드렸습니까? 서울시 고문 변호사에 해당되는 고땡땡 변호사님께서 한때 교육청장에 출마하셨다가 당선될 뻔했다가 따님 때문에 낙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한 12년 전쯤에 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날 전국의 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0억 주고 용산 일대 공원구역을 구입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출이 수월하여 그분이 제가 알기에는 4억인가 5억 정도 자기 돈 가지고 나머지 대출받아 40억에 용산 자연공원구역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이 해제될 걸 염려하여 작년 같은 경우 용산구에서는 430억 줄 테니 되팔라고 제안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평가 시세만 하더라도 800억 넘었거든요. 거절할 만하셨죠. 그리고 최근 서울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2040년까지 도심으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 서울 도심이라고 하면 강남, 잠실, 여의도 일대를 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대규모로 개발하는 곳이 용산역 일대가 되게 될 겁니다. 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7월 1일 날, 작년 7월 1일 날 해제되는 도시 공원구역을 해제되는 것을 봤었는데 전국의 많은 지도이사들이 눈뜨고 그냥 구경하셨지만 서울시장이셨던 분이 그곳을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사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보다 한술 더 뜨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경기도지사인데 이분도 감히 지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서울시장을 3번 연속하여 역임하게 되면 4번째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반면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다음 선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만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게시수도는 개발 사업하는 곳이다. 개발 못한다.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이 곤란한 게 용도구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구역에 있어서는 각각의 지정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역지구의 기능은 유지된다, 깡그리 상실된다.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속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 등을 각각 지정했을 때 특정한 토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이라면 위락설 등의 다양한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데 이 상업지역 한가운데 학교가 존재하면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 등을 유지 보존하고자 특정 용도 제한 지구 2차 토지 이용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업지역의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는 위락설은 건축할 수 없지만 상업용 건물은 건축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업지역에 게시수도,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상업지역인 곳에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상업용 건축물 건축한다 못한다?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역의 의미가 깡그리 무시되는 것이 용도구역이 되게 됩니다. 제가 다방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다방에 출입하게 되면 반드시 1인 1차를 선택해야 된다. 그게 용도지역이고요. 그 취향에 따라 필요하면 다방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커피, 프림 타드실 수 있거든요.
커피에 설탕물 타 드셨다고 하면 나는 설탕물을 먹은 것이다. 커피를 마신 거다. 커피 마신 거죠. 그런데 이 다방에 출입하시는 분들 중에 단골이라고 하면 그리고 가끔 백수라고 하면 다방에 죽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대에 짜장면을 배달시켜 드시게 되면 그 짜장면 먹었다고 하면 그동안 먹었던 커피는 깡그리 무시되는 것이죠. 그 짜장면 역할하는 것이 무엇이다? 용도구역이 되게 됩니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시험 출제 경향을 고려하게 되면 대상에 관한 사항, 절차에 관한 사항만 일부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 1. 개발 제한 구역 찾으셨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 추천호수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부터 확산 방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국방부 장관부터 보안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란 말을 우리가 표시해 놨는데 서울의 예비군 부대 훈련장은 모두 개발 제한 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이다. 이 정도를 봐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이런 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 자연공원구역 찾으셨죠. 기억입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의사부터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 안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지역에만 비도시적인 관농자는 지정 대상 아닙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연 지정권자 아니죠.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댐을 만들어서 물을 관리하게 되면 그 물을 수자원이라 표현합니다. 수자원공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반면 수산자원은 어패류를 말합니다. 그 어패류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 그 바다의 관할 관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4번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우리는 대상과 관련되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보안 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 누구인지만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다만 이 시가조정구역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지정된 곳이 영종도 일대인데 이 영종도에 2002년도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고 그와 동시에 유보기간으로 15년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에 대해 최대 15년 동안 개발사업 하지 못하도록 규제 가하는 것이 시가조정구역이었는데
이 시가조정구역이 2017년 12월 달에 일괄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험에 다소 출제될 여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작년에 일부 용도구역에 관한 문제 출제되고 최근에는 자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서울일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었는데 그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일부 사항들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가조정구역과 관계된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도지사의 지정 차시였죠.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추천호수입니다.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 있다 인정되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계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개발제한구역을 최초 지정할 때는 지방자치시대이다, 중앙집권시대이다, 중앙집권시대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개발 규제에 관한 제도는 중앙인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습니다. 반면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영종도 일대를 대상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했는데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지방분권을 시작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누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외 대도시장도 포함됩니다. 이 대도시장에 관한 개념은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도시라 하고 그곳 책임지고 있는 대도시장은 도지사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도시에 관한 개념은 2008년도에 도입되었거든요. 그러면 2002년 당시에는 대도시에 관한 개념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에 대해서는 대도시장은 지정권자 아니고 누구?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지정권자이며 국가계획과 연계할 필요 있다면 그 국가계획이란 말이 붙어있는 경우라면 이것은 예외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방법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에 있어서는 시가지 조성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유보기간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시가 유보기간 찾았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을 말하며 5년 이상 20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두 줄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화 유보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시가조정구역 자체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지만 시가조정구역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조정이 핵심이죠. 언제까지 개발을 유보하는지 그 유보기간에 대해서는 동시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4번 시가조정구역의 실효입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날부터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줄여놓습니다. 그 효력 잃는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규정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바로 만료일을 말합니다. 그 만료일 다음 날 시가조정구역은 효력 잃는다,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이 다음 날이란 말이 있을 때 시가조정구역의 실효에 관한 지문으로 옳은 말이고 만약 유보기간 만료일에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기간에 관한 공부를 함께 하셨을 때 초일 산입한다, 불산입한다.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고 생일이나 또는 계약 체결 시가 0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초일 산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시가조정구역의 유보기간 만료일이 8월 15일이라고 하면 8월 15일 24시까지는 시가조정구역입니다. 그리고 16일 0시가 되게 되면 다음 날 되죠. 그러면 24시와 0시는 15일과 16일로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시계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특정일 24시라고 하면 그날 끝나는 시점이고 다음날 0시라면 그날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끝과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만료일과 다음날이라는 걸 어느 정도 구분하셨다고 하면 실효, 시가조정구역의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이 다음날과 만료일은 같은 날짜이다, 서로 다른 날짜이다. 사실적 측면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얘는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날이고 얘는 끝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다음 날이란 말이 빠지게 되면 그 지문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된 유보기간 관련된 실효에 관한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이번에는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구역으로서 개발사업 한다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제한에 관한 개념을 함께 봐 놓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사업 찾았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조정구역 안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공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공 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인데 공익 사업인 도시공 계획 사업은 시가 조정 구역에 쉽게 진행한다? 거의 못한다. 거의 못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때 국장이 목적 달성에 지장 없다 인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시가 조정 구역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인 도시공 계획 사업도 쉽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익을 위한 개발 행위는 더더구나 쉽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 사업 외 개발 행위입니다. 시가 조정 구역의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 한정하여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특별시장부터 허가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 행위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 행위도 쉽게 할 수 없다. 그 정도만 봐 놓습니다. 기억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니은번 차시였죠. 주민생활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 그리고 1. 주택입니다. 동그라미 A. 주택의 증축. 아직 우리는 건축법 공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신축이 무엇이고 증축이 무엇이며 개축, 재축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셨지만 여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신축이라 하면 나대지에 새로 건물 건축하는 것이죠.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는 주택의 신축 아예 할 수 없고 증축 행위만 할 수 있는데 이 증축의 경우에도 가로 속에 기존 주택의 면적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을 말한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100 초과한 상태라면 증축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제곱미터까지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까지 증축만 할 수 있는 것이 시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규제 심하다는 것 느끼시죠? 그 정도만 해놓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 모두 그냥 건너뛰는 걸로 하십니다. 현재 시가 조정구역은 대한민국에 지정된 곳 있다, 없다? 없죠. 없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그리고 135페이지 다양한 내용들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는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얘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